네, 오늘은 펑메드 정보 검색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희교정도사 이승재 사서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펑메드 교육이라고 했을 때 펑메드만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는 AI를 워낙들 같이 잘 혼용해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펑메드 검색을 하는 것과 AI 검색, 이것들을 어떻게 잘 혼용해서 쓸 건지, 그리고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이렇게 5가지 목차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2번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펀메드 검색에서 이제 펀메드를 내가 교육을 받아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로 통제와 자연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펀메드는 이제 도서 홈페이지 통해서 접속을 하시는 게 가장 유용합니다. 왜냐면은 펀메드 사이트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무료로 접속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만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펀메드에 보시게 되면 원문 자체가 없게 되잖아요. 그 원문을 링크를 타고 원문을 열 수 있는 페이지까지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 하셔야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에서 한 2만 종 정도의 저널을 보고 있는데 그 저널들의 원문까지 보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보이시는 것처럼 펀메드 홈 버튼 누르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됩니다. 이제 펀메드란 사이트를 우리가 굳이 왜 항상 우리 쪽 분야에서 이야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국립과학 도서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로 주제가 포커스가 되어 있는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이 서지 정보라는 게 뭐냐면은 해당 기사의 논문 제목이나 저자, 수록자 나면 초록 정보 등 의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검색을 할 때 원문에 있는 모든 전문을 다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논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한 초록 정보나 또는 그 논문 대표하는 제목 같은 부분을 우리가 검색했을 때 주제에 적합한 문헌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주제에 적합한 문헌들을 먼저 리스트업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의 원문을 보는 이런 단계로 나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파고드는 검색들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펀메드에서 검색하면 장점이 무엇인가? 뭐 구글에서도 검색하면은 이 논문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 굳이 펀메드에서 검색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펀메드 자체는 원래 이 펀메드가 갖고 있는 3,900만 건의 논문들이 있게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이 안에 보게 되면은 매들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펀메드는 실제로는 이 매들라인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매들라인이라는 이 용어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국립의학도서에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생리학과나 보건 분야의 주제만 포커스를 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 논문들을 세기는 해놓을 건데,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생리학과나 보건을 다 집어넣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저널 자체가 피어 리뷰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저널의 형태를 잘 갖고 있으면서 영향력이나 그 저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게 되겠죠. 저널마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생리학 쪽에서 어떤 신장내과 관련된 저널들을 내가 포커스를 해서 두겠다라고 했을 때 신장내과 관련된 전 세계 저널을 모으기보다는 그 해당되는 분야의 한 상위 20% 정도의 저널들만 딱 모아놨을 때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컬한 것들, 뭐 해서 불어라던가 독일어, 뭐 한국어로 써 있는 것들까지 다 모으진 않고요. 그 분야에서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은 것들만 딱 검색을 해서 그 안에서 봤을 때 확실히 그 분야를 이해하기 좋을 거라라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미국 국립도서관에서 5,200여 중의 저널만 모아놓은 게 이 매들라인입니다. 즉 매들라인에 속해 있는 저널들은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신뢰도도 높은 저널들이 검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영향력이나 신뢰도를 누구도 평가하지 않은 자료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나 신뢰도는 연구자들이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논문의 질평가도 해보셔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미 누군가가 선별을 해놓은 것들에서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훨씬 더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펀메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펀메드는 잘 선정돼 있는 매들라인 저널들만을 검색을 해준다. 그래서 내가 펀메드에서 검색한 결과들로 내 논문의 레퍼런스를 삼게 된다고 하면은 또는 어떤 보고서의 근거 자료를 삼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영향력이 크고 신뢰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매들라인 저널만 해도 벌써 3,200만 건의 논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 주제에 맞는 것들만 정확하게 딱 그물로 끄잡아내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메시라는 통제어 메시라고 되어 있는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지를 활용해서 문헌이 색인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검색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펌메드는 사실 다들 검색을 이미 해보신 상태에서 교육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펌메드 사이트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펌메드 사이트 자체는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굉장히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검색창 하나 이렇게 구글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나 그냥 입력을 하면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독특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 완성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를 둘 때마다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키워드들을 추천을 해서 붙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붙여주는 키워드들이 그냥 무작위로 붙지 않습니다. 펌메드에 색인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문장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단어들이라던가 또는 연구자들이 많이 검색한 키워드들이 좀 디스플레이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확장하지 못했던 분야들까지도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이런 내용들로 많이 연구를 했겠구나라는 것들을 키워드를 제안을 받아서 검색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타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지금 메타볼릭 신드롬에 일부러 제가 오타를 해놨더니만은 이 검색식은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혹시 이걸 의미합니까? 라고 해서 올바른 것들을 제안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시된 것들을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이 12만 건 정도 검색에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얘가 오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타입니다라고만 보여주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단 검색을 해줘서 160만 건, 그러니까 신드롬이 아마 들어가 있는 용어들만 다 해줬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거를 내가 잘못 입력했구나 하면 메타볼릭 신드롬 이 진하게 볼드칠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수정된 키워드로 재검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 아마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최신 문헌이 제일 먼저 올라오진 않아요. 지금 제가 캡처해놓은 화면도 2025년도에 검색한 화면인데 보시면은 2021년도 논문이 1번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우측 상단에 제가 네모를 쳐놨는데 솔트바이가 지금 베스트 매치로 되어 있어요. 이건 디폴트로 베스트 매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펌메드에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연관성 있는 결과들을 앞쪽으로 보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가 최근 게 아닌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1번 논문은 제가 입력한 키워드가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리뷰 아티클들이 먼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즉, 베스트 매치는 기본적으로 이 연구자가 해당 분야를 이제 막 처음 이제 시작을 한다. 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리뷰 아티클들을 먼저 올려주게끔 되어 있고,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주제 일치성이 높은 것들을 올려주게끔 되어 있고요. 대부분 그 해당되는 주제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최신 지견들을 보고자 하실 텐데, 그럴 때는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most recent로 바꿔주시게 되면 최신 논문 순서대로 정리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두 가지, 베스트 매치 또는 most recent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기도 하고 이제 또 다른 도구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입력한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분석은 사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대해서 메타볼릭 신드롬에 들어온 거는 아마 타이틀이나 초록에 매칭이 될 거야. 그다음에 202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연도가 되겠지. 그다음에 킴 제이는 저자명인 것 같아라고 해서 매칭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드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매핑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활용해서 그냥 내가 의도한 값들을 집어넣으면 펌메드가 알아서 잘 해석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펌메드는 생각보다 검색이 굉장히 잘 처리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자가 의도한 값들을 잘 불러준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서지 정보를 찾을 때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논문을 읽다가 뭐 13번 레퍼런스를 봤는데 요 레퍼런스에 대한 어떤 초록 정보부터 해서 원문까지 보고 싶어요. 그럼 대부분 구글이나 펌메드에다가 에피데미올로지 오브 이렇게 하면서 쭉 타이틀을 다 입력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타이틀을 다 입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부분만 입력하면은 유사한 게 너무 많이 나오게 될 테고 또 다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고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 끝쪽에 있는 저널명과 이 숫자들 뭐 2018년도에 125권에 55페이지에 시작합니다 정도만 입력을 하셔도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는 것과 함께 자동으로 맞춰서 줍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타이틀부터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 정보만 입력을 하셔도 BJOG 2018 이렇게 숫자만 입력을 하셔도 알아서 매칭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한 바와 맞춰서 잘 해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아주는가라고 할 때 AI는 제가 이제 테스트할 때 주로 이렇게 합니다. 참고문을 캡처하거나 그냥 그대로 드래그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어요. 그대로 PDF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참고문을 펌웨에서 찾아서 링크를 줬으면 좋겠고 해당 논문의 홈페이지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는 잘 찾아주긴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링크입니다라고 이렇게 주게 돼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원문은 못해요. 제가 여기다 PDF 접근 가능한 링크도 좀 달라고 했더니만은 논문의 합법적 무료 PDF 버전은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뭐 대학을 통해 도서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제시를 오히려 해주게 되죠. 즉 원문 자체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펌메이드를 통해서 검색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링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지만은 GPT는 원문 링크까지는 어렵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정 저자의 논문들을 검색하고자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신 경우들은 대부분은 펌메드에서 권장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헨슨 K라는 사람의 논문을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헨슨 K라는 사람을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아마 한두 개 정도 이 사람이 쓴 논문에 대한 정체는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에 대한 정체를 모르고 검색하진 않겠죠. 그러면은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검색한 요 마지막에 있는 교신 저자 명이 쓴 이 논문까지 내가 알고 있어라고 만약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논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자명이 풀네임으로 등장을 해요. 케빈 칼 헨슨이라고 등장이 되는데 그럼 이 이름을 보시고 이 이름의 링크로 되어 있는 요 손가락 모양이 되어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시 검색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헨슨 KK라고 게끔 되어 있고 106건의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저트와 디스플레이드 이너 컴퓨티드 어서 솔트 올더라고 등장하게 되는데 요게 그나마 펌메드에서 권장하는 특정 저자의 논문을 찾는 방식이에요. 즉 러프하게 먼저 저자명으로 검색을 하고 그 저자의 이름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펌메드에 색인된 링크들을 따라서 그 저자의 논문들을 리스트업해서 보여줍니다라는 게 이 펌메드의 소개인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명확하게 다 100% 검색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저자의 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의 사정들로 인해서 절대로 검색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원래 특정 저자의 논문을 내가 명확하게 검색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새는 오키드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해서 동명이인들과 나를 구분하는 방식들을 많이 취하고 있죠. 그래서 개별 연구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연구자에다 디지털 고유 식별자를 주게 됩니다. 만들 때는 orcid.org 사이트에서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들어가 보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장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사인인 레지스터가 있어서 여기서 직접 등록하시고 만드시는 거고요. 만드실 때 비용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만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제 거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사이트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저한테 16자리 넘버를 줍니다. 그래서 요 16자리 넘버가 저의 고유 넘버예요. 그러면 제가 논문을 투고할 때도 이 넘버를 입력해서 내게 되면은 그 논문에 제 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연구자들이 그 SJ 리라는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리 SJ를 찾아야 될 것 같아. 했을 때 그렇게 찾으면 동명이 너무 많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번호를 주게 되면 이 번호에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라고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트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제 아이디 계정이 있게 되면 요 페이지는 제 페이지거든요. 제 웹사이트, 제 웹페이지예요. 여기다가 제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웍스에다가 제가 뭐 새롭게 추가한 작업들이 있게 되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애드를 할 수도 있고 불러오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쓴 논문이나 뭐 책에 참여를 했다거나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다거나라는 것도 있으면 여기다 계속 차고차고 쌓아놓는 겁니다. 그다음 나중에 어딘가에 가셔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거는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으세요라고 해서 이 링크 하나만 공유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연구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저작물들을 썼고 어떤 연구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키드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펌메드에서도 그 해당되는 저자를 특정 지어서 검색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검색이 잘 돌아가려면 연구자가 직접 오키드를 계속 잘 등록을 해놓고 그다음에 출판사에서도 그걸 계속해서 잘 밀어주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만 이제 검색이 잘 되게끔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연구자 스스로 내 연구업적을 등록하고 관리해서 연구에 대한 어떤 연구자의 혼동을 주지 않고 특정을 지울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고 논문을 지속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논문을 투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본인의 오키드 넘버를 내세요라는 이제 투고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적인 학술지를 검색하고자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블러드란 저널을 보고 싶다. 펌메드에서. 라고 해서 블러드라고 그냥 검색을 해버리시게 되면 500만 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들은 사실상은 이게 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느냐?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 블러드가 들어갔으면 나왔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블러드란 이름의 저널명을 가진 것들만 보고 싶어라고 하고 싶게 됐을 텐데 그때는 검색을 할 때 이 태그라는 걸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까로 저널 태그를 적용이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지금 검색식에 보시면 블러드 하고서는 가까로 저널 가까로 닫고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5만 건으로 줄어들게 되고 저널 네임의 필드만을 검색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저널을 내가 보고자 할 때는 가까로 저널의 태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앞에다 저널명을 쓰실 때는 약어로 쓰실 수도 있게끔은 되어 있지만 내가 아는 약어로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JCO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펌메드 알 수가 없습니다. JCO라고 쓸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저널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든 약어로 쓰진 않고요. 펌메드에 등록되어 있는 약어로 쓰신다거나 또는 풀네임으로 기재해 주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잘 찾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자마 온콜로지 저널에 가장 최신호에 대한 목차 정보를 줘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초록까지 정리된 형태로 다 제시를 해줘라고 했습니다. 그때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결국은 챗GPT는 본인이 학습하는 이 시간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정했을 때, 이 명령을 줬을 때 원래는 가장 최신호가 8월호였습니다. 실제로 자마 온콜로지 사이트에 가게 되면은 8월호에 11권에 이슈 8까지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챗GPT한테 요청할 때면은 8월호를 못 찾고요. 7월호가 가장 최근이에요라고 해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는 사이트 자체에 대한 링크도 주고 있고 검색도 잘 했어요. 결과에서 할루시네이션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 자체가 8월호를 못 갖고 옵니다. 그러면 내가 챗GPT한테 학술지 검색을 시키게 되면은 남들은 8월호를 봤는데 나 혼자 7월호만 본 거죠.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펌메드는 물론 굉장히 빠르게 색인이 되기 때문에 펌메드는 8월호가 바로 검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좀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고 챗GPT가 학습을 하는 시간에 그 렉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정 최신호들을 못 갖고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좀 한정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가 그러면은 논문의 목록이랑 모든 초록 전문이랑 이걸 테이블 형태로 좀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보고 싶었던 거예요. 펌메드는 이런 기능이 없죠. 펌메드는 서지 정보들이 쭉 나열이 됐기 때문에 테이블 형태로 정리하려면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근데 챗GPT에 시켰더니만 작업은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제공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공개 가능한 것들까지만 정리를 해줄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즉 최신호는 나오지도 않고 부족한 부분이, 즉 공개가 안 된 부분은 제공도 안 돼서 결국 연구자들이 한 번 더 손은 거쳐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초벌적인 작업은 시킬 수 있겠으나 그 이후의 작업은 연구자가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한 번 더 나아가서 펌메드에는 일단은 8월호가 색인이 되어 있었으니까 자마 온콜로지의 8월호에 대한 부분을 펌메드에서 한번 찾아서 검색을 해줘라고 했다면은 1분 49초 동안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의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웹사이트 검색에. 우리가 펌메드에서 자마 온콜로지 이렇게 입력하고
2025 118 이렇게 입력하는 건 금방 하죠. 그리고 엔터만 치면 거의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색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검색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이제 좀 혼합해서 쓰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펌메드에서 내가 자막 온콜로지에 대한 정보들을 검색을 하고 그거를 쭉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GPT한테 넣어서 그거를 논문의 목록, 초록 전문, 테이블 형태로 정리해라고 하면 그건 정리 잘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색도 하고 정리도 한 번에 다 해주면 좋은데 검색이 약간 이렇게 두 가지 한정성, 학습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가 있고 저작권에 대한 한정성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해 주려면은 펌메드에서 사람이 검색해서 예, 학습을 시켜주면 되겠죠. 입력을 해주게 되면 제시를 해주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정 주제로 검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정 주제 검색은 사실 선생님들이 항상 시도를 합니다.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쭉 입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3건 이렇게 얻게 되고 베스트 매치로 결과를 보게 되는데 이 103건이 과연 잘 나온 결과인가를 좀 고민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이 입력했을 때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 뭐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하셨어요. 그럼 103건이 결과 나왔을 때 어떻게들 보시나요? 대부분은 1페이지부터 쭉 눈으로 스캔을 합니다. 그러다가 괜찮은 논문 한두 개씩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 펌메드 사이트를 닫으세요. 예, 103번까지 안 갑니다, 절대로. 예, 그냥 이렇게 보시고 건져내게 되어 있으시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 103건이 명확하게 다 봐야 되는 논문일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103개를 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2페이지쯤 갔을 때부터 이렇게 좀 검색 키워드 일부만 매칭돼서 연관성 없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논문은 제가 입력한 연구 주제랑 1도 연관성 없는 논문입니다. 그냥 단지 요 스파이널 코드라는 이 두 글자가 있어서 그거에 매칭돼서 나타난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결과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펌메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펌메드에서 그러면 주제랑 연관성 있게 검색을 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통제어 메쉬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명확하게 검색 결과를 좀 더 끄집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통저 메시로 검색을 합니다라고 그러면은 주제에 맞는 걸 갖고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통저 메시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통저라는 거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통저는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적인 필드에서 계속 쓰고 계세요. 뭐 ICDW 같은 거 이런 거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통저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명이 유사하게 쓰고 있는 질병명들 개념은 유사한데 표현이 서로 다 달라요. 그렇죠? 그 다른 표현들을 하나로 통일시킨 게 통제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요거 화면도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A 저자는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연구자예요. 그래서 그 연구자가 논문에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이름으로 타이틀과 초록에 이렇게 쭉 썼어요. B라는 저자도 동일한 주제를 연구하는데 이 사람은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로 타이틀과 초록에 씁니다. 그러면 정보를 검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A 논문, B 논문 다 찾아야 되니까 알코올 디펜던스도 검색하고 알코올 어딕션도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번만 검색하면 다 될까요? 혹시 또 모르죠. 다른 저자들은 알코올 유즈 디소더 또는 디소더즈 이런 식으로 단복 수용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디까지 이 개념들에 대해서 맞춰서 검색어를 입력을 해야 될지라는 굉장히 궁금증에 빠지게 되고 내가 놓친 논문은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에서 생각한 방식은 연구자가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메쉬 인덱서라는 사람을 중간에 투입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간단합니다. A 저자와 B 저자가 논문 쓴 게 펌메드에 들어오게 되면요. 전문을 다 읽어요. 전문을 다 읽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 자체에 주로 쓰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통제어들을 색인을 쭉쭉 해줘요. 자, 예를 들어서 A 저자가 쓴 논문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어디션 둘 다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거니까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로 색인을 하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A 저자, B 저자의 논문에다가 이런 식으로 샵 알코올리즘, 샵 알코올리즘 색인을 넣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색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검색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타이틀의 초록에 어떤 형태로 썼든지 상관없이 알코올리즘이란 이 색인된 용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A 논문, B 논문, C 논문, D 논문까지 다 끄집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코올리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검색할 때는 가까로 메쉬라는 태그를 붙이게 됩니다. 앞전에 저널에서는 가까로 저널이라는 태그를 붙였다고 하면은 통저에서는 가까로 메쉬라는 태그를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메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는 펀메이드 검색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은 하단 쪽에 메쉬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메쉬 데이터베이스. 한번 클릭하실 때 그냥 바로 클릭하시기보다는 여기 들어오셔서 메쉬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링크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새 탭에서 열어주세요. 우리가 검색은 펀메이드에서 할 거고 통제는 메쉬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거기 때문에 새 탭에서 링크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탭에서 링크를 열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메쉬 브라우저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설명이 써 있어요. 메쉬는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즈라고 부르고 있고요.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에서 만든 통제어의 시소러스입니다. 이거 언제 쓰냐면요. used for indexing article for PubMed. PubMed의 논문들을 색인할 때 씁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인할 때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쓰시는 용어랑은 조금 체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봤으니까 알코올 디펜던스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알코올 디펜던스라고 메시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알코올리즘이라는 결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평소에 쓰는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에 쓰고 있는 용어들이 실제로는 색인할 때는 알코올리즘을 색인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찾아주는 게 이 메시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연구자들이 이런 용어를 쓰고 계시지만 알코올 디펜던스 같은 용어를 쓰시지만 우리는 논문에 알고리즘이라고 색인을 해놓을게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찾아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것도 한번 또 검색해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교환에 있는 대로 다이아베티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까와 다르게 결과가 102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게 된 것들은 그냥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이 통제 어휘의 일부분으로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의도한 거는, 나는 당뇨병에 관련돼서 의도한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앞전에 알코올리즘 결과처럼 이렇게 하나의 상세 정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 한 2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평소에 필드에서 쓰시는 용어들 한번 쭉 한번 입력을 해보시겠습니까? 쭉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서 내가 필드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나지? 이런 걸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음, 그래서 헐트어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으로 이렇게 색인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COPD도 뭐 별도로 상인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나는 약어로 검색을 했지만은 pulmonary disease, chronic obstructive 이런 식으로 상인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내가 평소에 필드에 쓰시던 용어들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잠깐 찾아보실게요.
네, 막 좀 이렇게 찾아보셨을 텐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좀 특이한 경우들을 좀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COPD 같은 경우도 도치가 되어 있는 형태로 쓰고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는 사실 표현 안 하죠. 논문에도 표현 안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안 쓰는데, 이 색인을 위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도치된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경우들도 가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용어가 다 통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급성, 만성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표현이라던가 어떤 우리가 어떤 스테이지에 대한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너무 구체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굳이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라는 게 모든 용어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개념들이 유사한 개념들이 있을 때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거지. 개념이 딱 혼자 하나만 단일로 있는데 그걸 굳이 통제어로 집어넣을 이유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없는, 그러니까 내가 통제어가 있겠지 하고 찾아봤는데 없는 경우들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너무 구체적이거나 뭐 급성이나 만성 이런 시기를 나타낸다거나 또는 주제 연관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뭐 역사학이라던가 다른 뭐 사회과학 쪽 이런 데서 쓰는 용어들이 굳이 이쪽에서 쓸 이유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색인을 해놓지는 않게 됩니다. 왜냐면 결국 여기에 색인된 논문들의 주제 분야에 맞는 것들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없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전에 그 결과값들을 보셨는데 이 메시 브라우저 자체가 뭔가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결과가 나온 것들이.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 아까 전에 알코올리즘 이게 검색했던 알코올 디펜던스로 검색해서 나왔던 또는 알코올리즘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냥 검색하시면 나오는 이 결과 화면을 이렇게 스크롤 내려가면서 보시면 결과 많은데 이것들이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일 위에 보시면은 알코올리즘이라고 해서 굵은 글씨로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시 통제어예요. 예, 이걸 메시 통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해당되는 통제어는 이 굵은 글씨가 메시 통제어가 되겠고, 사실 이거는 뭐, 서브젝트 헤딩, 주표목 뭐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게 메시 통제어구나. 근데 아래쪽에 뭔가 설명문이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개념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개념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내가 이 용어가 내가 의도한 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이 개념적인 정의를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요거와 일치하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고 이 용어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부표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세부 주제로 제한해서 검색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건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검색 옵션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한번 스크롤 내려가시면 있을 텐데 요거는 제가 첫 번째 거 옵션만 한번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눈으로 보시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시게 되면 스크롤 더 내려가시게 되면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있게 되는데 여기는 앞전에 보셨던 이 알코올리즘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 자연어들입니다. 논문에서 이렇게 등장하거나 또는 필드에서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을 거예요라는 것들을 예시로 보여주는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C 올소는 유사한 메시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 혹시 이런 용어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는 부분이 됩니다. 네, 가장 아래쪽에 시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트리 형식의 용어 계층 구조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확장하거나 좁힐 수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메쉬를 선정할 때 굳이 메쉬 브라우저까지 와서 내가 일일이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될까요? 이걸 챗GPT가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챗GPT가 물어보게 되면은 환각현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메시텀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특정 주제를 넣어가지고 메시텀을 불러줘라고 했다면 이렇게 이제 불러준 겁니다. 잘 불러왔어요. 몇 개는 이렇게 잘 불러옵니다. 로어도즈 아스피린은 아스피린이라는 메시로 쓰시면 됩니다. 엔세이즈는 이렇게 통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긴 것도 잘 갖고 왔는데, 요 지금 제가 빨간 네모 친 거 있죠? 요거는 메시 브라우저에다 검색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메시 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물어봤어요. 이면 리스폰스 메시는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없던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확인을 해봐라고 했더만은 챗GPT가 잘하는 거 있죠. 맞아요, 잘 지적하셨어요. 아닙니다. 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다시 확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네 개 중에 또 두 개가 또 없는 메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챗GPT한테 메시텀에 대한 걸 물어보게 되면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면 리스판스 검색하게 되면은 일치하는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이 엄청 나오죠.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통제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면 리스판스 가까로 메시라고 해서 통제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메시를 내가 검색해서 그래서 GPT한테 메시를 확인해줘라고 하게 되면은 제시는 해줄 수 있지만 요거 하나 다 다시 메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용어가 메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할 때는 물어볼 수 있지만 제시를 해줬으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내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메시 브라우저에서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검색했는데 일치하는 게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메쉬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펌웨어 서치 빌드를 활용하시게 되는데 같이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아까 알코올리즘 요 화면 다시 한번 띄워보실까요? 다들? 네, 띄워보시고 자, 나는 이제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논문들 찾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펌메드 서치 빌더라는 게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있고 네모 박스가 있어요. 이 네모 박스는 그냥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뭔가 지우거나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자, 요 밑에 있는 Add to Search Builder 버튼 눌러보실까요? Add to Search Builder. 에드서치 빌더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구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가까로 메시라는 태그가 잡혀지게 되고요. 이걸 그대로 드래그하셔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카피, 복사 한번 해보실까요? 복사하시고 아까 제가 메시랑 펌메드랑 탭을 두 개로 나눠주세요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검색은 여기 펌메드에서 할 거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게 닫아져 있으신 분들은 다시 펌메드 사이트를 띄워주시고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지금 복사한 거 이게 붙여 넣은 다음에 검색 한번 해보실까요?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82,910건 이렇게 등장하시게 될 겁니다. 저랑 무조건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논문들 물론 이제 검색 결과 수는 진짜 모스트 리스트 바뀌어 있어서 베스트 매치로 바꿔놓으면은 검색 순서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82,910건은 무조건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논문들만 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티클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그냥 뭐 저랑 다른 아티클 상관없어. 어떤 거 들어가도 상관없으세요? 일단 전 첫 번째 거 들어갔는데 저는 분명히 알코올리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어요. 근데 타이틀에는 알코올 유즈 디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초록에도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는 쓰진 않았을 거예요. 이 아까 기억나시나요? 이 태그가 입력이 돼 있으면 특정 필드를 검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려가 보게 되면은 메시텀즈라는 필드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알코올리전 용어 보이시죠? 요 용어를 검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요 메시 텀즈에 있는 항목에 있는 용어들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메시 인덱서가 이 논문의 원문을 읽었습니다. 이 논문의 전문을 다 읽고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이 논문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바이오마커스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그에 대한 트리트먼트 아웃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네 등등을 여기다 다 이렇게 세기너를 기재를 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 논문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라고 검색했을 때는 이 메시텀을 검색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알코올 중독,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앞전에 보여드렸던 요 검색 결과에 82,910건 무조건 다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메시 검색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내가 알코올리즘이랑 메시텀을 확인을 했어. 그래서 알코올리즘으로 검색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 통째로 검색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20만 건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8만 건 정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죠. 이게 타이틀에 알코올리즘을 쓴 논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네, 타이틀가 초록에. 근데 정작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해당 논문이 연관성이 떨어지는, 주제 연관성이 떨어지는 논문일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통제어 검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통제어 검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20만 건에는 주제 연관성이 없는 논문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어 검색은 이렇게 태그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래, 나 태그를 이제 이해를 했어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나는 알코올 중독
의존증과 관련된 메시 검색을 할 거야. 라고 해서 태그를 입혀줍니다. 알코올 디펜던스 가까로 메시 검색해볼까요? 검색하게 되면 결과가 아예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하다. 펌메드에는 이런 논문이 하나도 없는 건가? 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the following term was ignored 해가지고 아예 무시가 돼버립니다. 왜냐면 얘는 메시 브라우저에 존재하는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알코올 디펜던스 아까 뭘로 존재했죠? 알코올리즘으로 존재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을 해주셔야지만 메시 통제가 검색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아무 용어나 집어넣고 가까로 메시 하면은 메시 검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잠깐 정리해드리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메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타이틀이나 초록에 이 용어가 검색되는 게 아니라 메시 텀에 색인되어 있는 용어들이 검색이 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를 활용해서 검색할 때, 그러면, 이렇게 주제 연관성이 있는 색인된 걸 다 끄집어보니까 참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이겁니다. 바로 이 시소러스 구조예요. 지금 알코올리즘 같은 경우는 시소러스의 구조에서 가장 하위에 있기 때문에 좀 이 기능을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다이아베티스로 일단 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아래는 1형 당뇨나 2형 당뇨 같은 게 하위 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뇨병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1형 당뇨, 2형 당뇨 다 검색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의도성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가까로 메시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그 하위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 1 다이아베티스도 같이 검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시텀의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타입 1이라는 게 같이 검색이 됐어요. 요 아래 있는 게 검색이 됐죠? 여기 타입 1, 타입 1. 저는 의도한 거는 그 위에 있는 개념으로 검색을 했죠. 근데도 하위에 있는 것들이 같이 검색이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이 트리 형태의 구조에서 상위에 있는 걸 검색하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확장해서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 형태의 구조를 활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리즘으로 가까로 메쉬를 검색을 했는데 생각보다 논문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내가 의도한 거랑 좀 다르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 트리 형태의 구조에서 바로 위에 있는 키워드에다가 마우스를 오버하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알코올 릴레이트 디스토지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용어로 당연히 페이지가 바뀌게 될 거고요. 트리 형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봤던 알코올림 요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알코올 릴레이트 디소즈 하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릴레이트 디소즈 메쉬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요 아래에 있는 모든 용어들이 다 같이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아래로 더 하이로 좁혀서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또는 결과가 너무 적게 된다고 하면은 상위로 한 단계 올라가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논문에서 개념을 어떤 식으로 나누고 있는가를 이 트리 구조에서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기능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게 이 메이저 토픽 기능이에요.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이라서 아까 여기 해놓은 건데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전에 메시 브라우저에 오셔서 다시 알콜린 요 페이지가 있으시겠죠, 그대로. 우측에 서치 빌더에 있는 거는 일단은 그 드래그하셔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스페이스나 뭐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 알코올리즘을 아까 우리가 메시로 검색할 때 8만 건 나왔는데 그것도 좀 많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시게 되면은 여기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시도록 할게요. 리스트 메시 메소피 체크를 해주시고 네,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다시 Add to Search 빌더 눌러 보시게 되면은 알코올리즘 가까로 MAJR이라는 식으로 태그가 좀 바뀌게 됩니다. 뭐 바뀐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한번 카피를 하셔서 아까처럼 똑같이 복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펌메드 브라우저에 붙여서 검색해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62,114건으로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주제의 포커스가 조금 더 알코올에 맞춰서 돼 있는 논문들만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 아티클에 일단 하나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최신 논문을 해서 그냥 아무거나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쭉 타이틀부터 쭉 써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타이틀을 매칭시켜서 검색하시진 않았고요. 메시 텀을 검색했겠죠? 메시 텀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보셨을 때 메시 텀들은 하나의 아티클에 뭐 3개에서 15개 이렇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 텀의 개수가 많을 때도 있고요. 또는 그냥 한 3개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준 것들 중에서 별표는 많이 안 줘요. 지금 보시면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랑 알코올리즘 이렇게 2개만 별표가 찍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별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논문은 뭐 머신러닝도 다뤘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 다 다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AI와 알코올리즘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라고 이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하게 다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전에 우리가 8만 건 봤던 거랑 이 6만 건, 요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메시로 검색을 때 8만여 건 나왔는데 사라진 2만 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라진 2만 건은 대부분 알코올리즘이 그게 중요하게 다뤄진 논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쭉 연구를 해봤을 때 그 일부 군은 알코올 의존 대상자 군이 있었습니다.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식의 언급이 정도지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진 건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주제에 좀 더 명확하게 되어 있고 건수를 좀 더 좀 포커스를 두고 싶다,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면은 이렇게 메이저 토픽으로 제안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부표목이라는 형태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부표목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있는 서패딩들을 활용하는 건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주제를 좀 더 특정 주제 시키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빌더는 지어주시고 네, 빌더 지어주시고 아래쪽에 메이저 토픽 체크한 거 해제해 주신 다음에 해제해 주시고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진단과 관련된 걸 다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러면은 진단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다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다이아그노스나 다이아그노스틱 이메징 이런 것도 이제 진단과 관련된 거겠죠. 진단 관련된 걸 체크를 해주시고 Add to Search 빌더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검색이 입혀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우리는 크게 상관없이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검색을 해보면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결과를 보시려면 9,300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가 굉장히 컴팩트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컴팩트해진 결과에서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메시점에 갔을 때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알코올리즘 슬러시 다이아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논문이긴 한데 알코올리즘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 논문은 진단과 에피데미올로지와 사이콜로지가 다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해당되는 용어에서 모든 분야를 다 언급을 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아요. 알코올리즘. 그쵸? 뭐, 널싱 파트도 있고, 모탈리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 않고요. 여기서는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모탈리티는 언급이 없고요. 진단과 역학과, 사이콜로지한 것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주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메시로 검색할 때 8만 건씩 나온다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포커스를 두시고 검색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 브라우저를 탐색을 하시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런 경우를 만나실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 비주얼 스노우 신드롬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등장하면서 각가로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고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도대체 뭘까, 뭐길래 이렇게 뒤에 붙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요 뒤에 붙은 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메시텀은 사실 통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갱신이 돼요. 그래서 매번마다 새 언어가 바로바로 추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코비드 19 때가 그랬어요. 그때도 바로 추가는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뭐 케미컬이나 이런 것들 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그때가 이 서플리먼터리 컨셉으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트리 형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위 하이어 뭐 이런 개념은 없고요. 그냥 이 언어 하나로 단독으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검색하게 되면은 메시텀즈 항목에서 색인된 걸로 검색이 안 되고요. 그 아래쪽에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떼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리먼터리 컨셉이 등장하게 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의도한 거는 이걸로 되어 있네라고 하게 되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냥 에드 투 서치 빌드 하셔가지고 만든 거 그대로 카피하셔서 펌메드에서 검색하시게 되면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다만 아마 서플리먼터리 컨셉으로 검색하신 것들은 결과가 상당히 적게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 통제를 할 수 있는 동일한 개념들이 없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되게 조금만 나오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째로 봤으니까 알겠죠. 이제 색인가가 리뷰한 논문만 검색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들 뭐 보시는 애쉬는 이런 그냥 간단하게 해놨는데 아트리아 피브릴레이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그냥 검색했을 때는 펌메드는 최선을 다해서 다 확장을 해서 검색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는 트랜슬레이션즈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이 뭐냐면은 내가 입력한 키워드를 이렇게 확장해서 검색했습니다라고 펌메드가 보여주는 겁니다. 펌메드는 이렇게 키워드를 받게 되면은 확장을 해줘요. 왜냐? 혹시나 이것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연관돼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뭐냐, 문제가 뭐냐면은 불필요한 것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검색하려면 이렇게 가까로 메쉬라는 형태를 통해서 높은 정확도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메쉬로만 검색하면 다 되는 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널에 이펍으로 출간된 논문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색인이 되려면은 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색인이 완료가 되면 통째로 검색은 가능한데 색인이 안 됐을 때는 자연어로만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경우예요. 자, 예시로 보여드리면, 좀 검색 좀, 네, 검색했는데, 자, 이렇게 최근 모스트 리스트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논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온라인 어웨드 오브 프린트.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는 게재는 하도록 하겠지만, 아직까지 권호 정보 페이지를 받지 않은 논문들이 온라인 어웨드 오브 프린트로 논문이 우선 온라인상에 게재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논문 자체는 아마 알고리즘한 용어를 갖고는 있을 텐데, 내려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메시텀즈라는 항목이 없어요. 열의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텀즈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통째로 검색하게 되면 이 논문은 절대로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논문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락되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최신 지견들을 찾으실 때는 자연어 검색을 꼭 해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다만 자연어 검색을 할 때는 좀 그 방법을 좀 쓰시긴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두 가지 기법 정도를 항상 늘 추천을 드리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검색 영역을 지정하는 거랑 구문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예시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저 설저리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라고 했을 때 레이저 설저리라고 대부분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검색하게 되면은 14만 건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레이저 서즈를 단순하게 검색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펌메이드가 알아서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되면 레이저 서즈에 대한 논문들이 등장은 했겠지만은 아마 초록의 처음에 레이저가 등장하고 초록의 끝부분에 서저리가 등장을 해도 이건 검색 결과로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교환해 보시되면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은 무진장 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레이저가 앞에 나오고 서즈리가 뒤에 나오는 건 원치 않고 나는 레이저 서즈리가 딱 구문으로 붙어 나오는 걸 원합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두 단어 이상의 구문에서 붙어서 나왔으면 좋겠는 것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따옴표를 주고 가장 끝쪽에도 따옴표를 주시면 되세요. 앞과 뒤에 따옴표를 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검색 결과가 4,900건을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돼요. 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들은 당연히 이 구문을 명확하게 검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검색된 결과들 중에서 제가 베스트 매치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타이틀이나 이렇게 초록에 레이저 설저리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것들만 나오게 될 거예요. 레이저 설저리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 나옵니다. 레이저하고 뒤에 저 뒤에 썰저리가 나온 것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표를 주시되면 구문은 명확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만 검색하게 되면은 교환에도 적어놨지만 자동으로 태그가 올필드라는 걸로 잡히게 됩니다. 올필드라는 태그는 뭐냐면은 펀메드에서 보이는 검색 결과의 모든 면적을 다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검색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티클을 들어갔을 때 이게 타이틀이나 초록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어필리에이션 영역에 혹시 레이저 설저리 파트다라고 써있게 되면은 그것도 검색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의도한 바와는 전혀 주제 연관성이 없게끔 되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은 내가 배제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봤던 이 태그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이 태그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내가 특정 영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타이틀과 그다음에 앱스트랙트에서만 이 용어가 등장하게 하는 것들만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지정해주게 되면은 주제 연관성이 확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이틀 슬러시 앱스트랙이라고 태그를 지정해주게 되면은 4090건이라고 이렇게 좀 더 건수가 좁혀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타이틀 앱스트랙이라고 이게 매번 일일이 다 입력하려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펀메드에서는 TIAB라고 입력해도 된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컴팩트하게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권장을 드리는 게 자연어로 검색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검색하지 마시고 구문 검색과 가까로 TIAB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요것만 하셔도 내가 검색에서 불필요한 것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는 시간 다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주제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본다라고 했을 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제는 외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요 논마 연구가 있었는데 결국 항상 늘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외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어떤 논문의 제한점이라던가, 그러니까 논문의 결과와 제한점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은, 이런 연구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구나라는 것들의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의 아이디어는 선행 연구들을 쭉 탐색을 하시고서 그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외과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그러면은 내가 알코올 중독 환자와 관련된 스마트폰 앱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야 되겠다라면 펀메드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알코올 유저 디소더 모바일 앱. 이렇게 검색하고 204건의 결과들을 펀메드에서 쭉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1시간 정도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되겠죠. 뭐가 잘못됐죠? 첫 번째, 통제어를 이용해서 검색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연관성이 없는 결과들이 무진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분명히 노락된 연구가 있을 수가 있게 돼요. 즉, 204건엔 불필요한 것도 들어갔고 노이즈가 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빠졌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200사건을 검색하고 예전에는 1페이지부터 쭉 보다가 논문 한두 개 건져내면 펀메드 창 닫고 이런 경우도 많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된 것들이 많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204건의 결과 중에 정말 불필요한 게 있었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RCT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논문이 주제랑 연관성이 1도 없었던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눈으로 보고 지나가고 이걸 걸러내고 하는데도 시간을 소모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펀메드에서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검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6가지 정도로 체계를 잡는데 연구 주제를 먼저 구체화하시고 전략을 수립하고 DB를 선정하고 키워드를 선정하신 다음에 검색 전략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시고 마지막에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오류를 검토하고 혹시 오류가 있으면 다시 재검색을 진행하셔서 결과를 얻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단계만 거치셔도 충분히 아주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연구 주제를 구체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쭉 연구를 선임 연구자들 이렇게 탐색을 하고 모아보고 결과나 리미테이션들을 쫙 정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연구의 계획서가 등장하게 돼요. 굉장히 긴 연구 계획서에서 실제로 내가 검색이 필요한 키워드를 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시다 보면 어떤 경우에 많이 등장하게 되냐면은 이것도 검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임팩트, 프로세스, 아웃컴, 뭐 이런 트리트먼트 이런 용어들 막 집어넣으세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검색이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주제 연관성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다 제외시켜 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너무 세부적인 용어를 집어넣으신 경우가 있어요. 뭐 특정 연령을 집어넣는다거나 주사액의 양을 집어넣는다거나 또는 어떤 데이를 기간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필요한 논문들 다 누락됩니다. 다 탈락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요 기사 제가 갖고 온 것만 해도 평균 연령이 21세인 여대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연구를 그대로 따서 한번 검색을 해봐야지라고 하게 되면은 21세 이런 거를 집어넣거나 여자 대학생 이런 것들을 검색 키워드 집어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성인 여성이에요. 그쵸? 성인 여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구체화시키면 구체화시킬수록 관련된 논문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제가 막 키워드를 뽑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 연구 계획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많은 키워드들 이거 말고 더 있게 되겠죠. 근데 이런 키워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이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내가 더 확장해야지 거기 때문에 알코올에 의존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스마트폰 앱에서 어떠한 영향들이 있었는지 관련 연구들을 다 찾아보자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 이 두 가지 개념만 딱 추출을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면은 GPT한테 시켜도 되세요. 그래서 제 GPT한테 주요 개념을 추출해봐라고 하면은 좀 추출을 합니다. 근데 이것처럼 되게 많이 추출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이것만 픽해야지라는 걸 하실 수는 있게 됩니다. 대부분 이게 텍스트가 길기 때문에 검색에 필요한 거 잘 채택을 못 하신 경우도 있으셔서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은 채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또 보시면 좀 훨씬 더 편하시겠죠. 자, 제가 아까 이 기사를 보선요. 이럴 때 이제 프롬프트만 잘 쓰시면 됩니다. 근데 프롬프트는 늘 그렇듯이 특별한 뭐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채찌밴드 프롬프트는 내가 원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차근차근만 설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펌메드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현행 연구 자료를 검색하고자 한다. 그렇죠? 이게 일단 내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펌메드에서 관련 선행 연구 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념들을 키워드로 추출해줘가 되겠죠? 단, 이제 이 키워드는 학술 용어여야 되고, 논문에서 사용되는 언어 키워드 형태였으면 한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검색을 어떻게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뭐 개념들을 분류해서 표 형식으로 정리를 해달란다고 한다거나 또는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메쉬 키워드나 자연어 키워드도 제시해달라. 내가 어쨌든 검색을 할 거니까요. 음. 근데 저 매번 해볼 때 메시 키워 들어가면 가끔 잘 못 알아가지고 펌메드의 통제어인 이렇게 좀 달아주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나에게 요청해줘. 너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요청해줘. 그럼 내가 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입력을 할 때, 내 밑에 있는 비서 또는 내 밑에 뭐 연구생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연구생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 요거, 이렇게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잘하죠? 예, 뭐 뭔가 굉장히 뭔가 디테일하게 보여주죠. 물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메시 통제 키워드는 한 번씩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펌메드에서 검색할 때 이렇게 핵심 개념 분류해 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짜줍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시 검색식하고 자기가 검색식도 짜줍니다. 음. 물론 이거 검색 바로 돌리면요 안 돌아가요. 왜냐면 통제어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보이시나요? 혹시 이 자연어를 그냥 집어넣었죠.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알코올 컨섬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코올 위에 있고 컨섬션 뒤에 있는 거 검색되거든요. 그러니까 따옴표랑 타이틀 앱스텍 이런 거 태그를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GPT한테 명령을 주면은 얘가 알아 또 수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혹시 당신이 이런 거 더 구체할 건지 알려주면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좀 더 제시를 해줍니다. 뭐 대학생 젊은 성인에 한정할 건가요? ICT만 할 건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같이 추출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검색 전략 수립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불련 연산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기 위해선 불련 연산자로 조합을 해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다 불련 연산자로 그러니까 작업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이 웹사이트에 있는 색인되어 있는 논문들과 소통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불련 연산자가 내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해 제 좋습니다. 다만 불련 연산자의 가장 큰 단점은 그 키워드에 가중치를 줄 수가 없는 게 단점이에요. 다만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세대에 있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끔 되어 있지만 얘마저도 펌메드에서 검색을 할 때는 불련 연산자로 조합을 한 거를 풀어 만들어서 주게끔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선정은 오늘은 이제 펌메드만 지금 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인용 데이터베이스라고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검색을 해야 돼요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항상 연구 주제 분야를 포커스 잡고 있는 DB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내 주제 분야 간호학과 관련된 거야. 그럼 펌메드, 시날, 뭐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게 맞겠죠. 뭐 국내도 하겠다면 리스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 중에는 뭐 대형 출판사, 뭐 와일리나 엘스비어의 사이언스 알트, 클리니컬 키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원문을 제공한 데이터베이스지 여기서 논문 검색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링크를 통해서 서지 정보에서 검색한 것들을 링크를 통해서 원문을 여기서 검색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원문들을 가지고 요약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투데이트다 이런 임상에서 쓰고 있는 또 약물학의 뭐 마이크로메데스 같은 경우들은 임상에서 이것들의 요약되어 있는 정보를 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DB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지만 우리가 주제 검색을 할 때는 서지 정보에서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고 원문을 링크를 통해서 보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도대체 어디서 봅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상단에 서치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로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라고 명명될 수 있는 것들 다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유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내가 임의로 검색해서 들어갈 수는 없게끔 되어 있어요. 원문은 못 보게끔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목록에만 들어가도 저희가 84건 이렇게 등장이 될 겁니다.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검색할 때 뭐부터 봐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경우들 많으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 링크가 걸려 있는 것들 중에 이 정도에서만 선택하셔도 상당히 많은 논문들을 보실 겁니다라고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우선 주제 분야 먼저 보세요. 주제 분야를 보시고 내 주제 분야에 맞는 것들을 먼저 픽을 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보실 거는 언제 검색?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들을 보시고 내가 선택하시면 되세요. 물론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넣는 거는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선택이 끝나시면 위에 있는 5종 중에 선택이 끝나시면은 거기에 내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6개에서 택하는 게 아니고 5개에서 택을 하시고 가장 마지막 거는 보완적으로 쓰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DB 선정까지 끝나게 되면은 그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쓰고 있는 통제어와 자연어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우리는 펌메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펌메드에 맞는 키워드에 대한 통제어들을 선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앞전에 챗GPT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통제어를 선정을 해줬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재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알코올 중독과 그 다음에 모바일 앱과 관련된 부분들을 볼 거고, 그걸 교집합 부분을 검색할 거기 때문에 각각에 관련된 키워드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리즘, 모바일 앱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가 되겠고요. 자연어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선정할수록 최신 문헌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선정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검색을 할 때는 이 어드밴스 서치에서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드밴스 서치 들어가시면 이렇게 빌드와 히스토리로 구분이 되는데 한번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메드 사이트로 한번 가보셔서 펀메드의 검색창 아래쪽에 보시면 항상 어드밴스드 버튼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버튼 클릭하시도록 할게요. 펀메드 검색창 아래에 있는 어드밴스드 버튼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되겠고,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아까 앞전에 저랑 좀 몇 개 검색하셨기 때문에 히스토리에 좀 쌓여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상단에 빌더가 있어요. 빌더에 두 가지 박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내가 검색식을 만들고 입력하고 수행하는 곳이고요. 이 검색이 수행되면 아래쪽 히스토리 쪽에 이렇게 내가 했던 이력들이 다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디테일즈라고 되어 있는 이 꺽쇠기호가 있는데, 이 꺽쇠기호를 열게 되면은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얘가 트랜슬레이션이요라고 했던 그 부분 있죠. 요걸 여기서 보실 수 있으세요. 내가 입력한 게 펀메드가 어떻게 검색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타이틀 앱스트랙 한 거는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서 검색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레이저 설치를 그냥 검색한 거는 다 풀어서 검색했구나라는 거를 선생님들도 어드밴스 서치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많은지 적은지는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실제로 또 검색해 볼 거기 때문에 이 검색 기록이 남아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우측 상단에 딜리트 버튼 누르실까요? 딜리트 버튼 눌러서 좀 지워놓고 깔끔하게 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교환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여기 최종적으로 요 엔드 조합 할 겁니다.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의 원을 만들 거예요. 그다음 알코올리즘 세트의 검색을 하나 만들 겁니다. 먼저 통제어 먼저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자연어 검색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통제어 검색을 할 건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내가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걸 할 거니까 메시 브라우저에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계속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들 찾아보게 되면 자, 아까 알코올리즘으로 검색했던 요 화면에 계속 기억나시죠? 자, 여기 와서 일단 우리가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통제어로 정확도 있는 걸 찾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동일합니다. 에드투 서치 빌드 하셔서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카피하신 다음에 다시 어드밴스 서치 펀메드로 오셔가지고 이걸 검색을 할 거예요. 근데 검색창이 두 개예요. 그쵸? 이게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면 아래쪽은 내가 태그를 갖고 있을 때, 내가 태그를 직접 입력했을 때는 아래에다 하시면 되세요. 위에는 태그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태그가 없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는 태그가 내가 입력을 직접 했을 때, 위에는 내가 태그를 입력하지 못했을 때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분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그를 입력했으니까 위에는 입력할 필요가 없고 아래쪽에다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입력을 한 상태에서 우측에 서치 버튼 그대로 누르면 검색이 돼버립니다. 근데 가장 우측에 있는 꺽쇠기호에 가시게 되면은 Add to History라는 버튼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Add to History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라고 검색이 뜹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자 하는 건 아니죠. 이 82,000 건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엔드 조합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일단 하나를 차곡차곡 채워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자연어 검색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 교환의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복잡한 순서처럼 돼 있는데 이 순서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내가 입력을 하기 전에 all field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검색 필드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all fiel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내가 지정할 수 있는 영역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타이틀 앱스트랙만 이 자연어가 등장하는 것들을 검색하고 싶어요. 그래서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지정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러 서치 텀에다가는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알고 있는 자연어들을 막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쓰던 것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메시텀으로 썼던 용어도 한번 다시 넣어주세요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걸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에 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자연어를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스페이스 한번 입력하시고 네, 스페이스 한번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or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또 스페이스를 한번 더 두십니다. 그 다음에 다운표를 열으시고 또 구문 하나 더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어를 계속 or로 조합을 해서 내 벤 다이어그램의 그 세트를 크게 크기를 키워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용어들을 여기 엔트리 텀에서 찾아요. 엔트리 텀즈가 아까 이 메시 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주 필드에 쓰는 용어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어딕션 뭐 이런 거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또 or 그다음에 뭐 알코올 디펜던스 이런 거 갖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뭐 이렇게 도치된 용어들 같은 건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도치된 건 안 갖고 오셔도 되기 때문에 뭘 갖고 오실 필요 없고, 그래서 일단 지금 실습이니까 여기 한 3개 정도만 갖고 올까요? 뭐 계속 5할로 이렇게 붙여나가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시고, 이게 자연어로 많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add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가까로 타이틀 앱스트랙 태그는 다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가 없을 때는 위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태그가 다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는 내가 손으로 일일이 입력해도 되지만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좀 빨라요. 네. 그 다음에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 자연어 검색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통제어 한 줄, 자연어 한 줄. 그 다음에 할 거는 통제와 자연어를 5할로 조합해서 하나의 커다란 알코올리즘 세트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시 가서 만들 때는 이거를 검색식을 다 일일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이걸 조합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알고리즘 배시 입력하고 OR하고 또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앞에 있는 서치 넘버를 확인하세요. 서치 넘버가 그 줄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 1, OR, 샵 2만 입력하셔도 이 검색식을 그대로 다 끌고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97,831건의 검색 결과가 등장하게 되고 이 결과는 알코올리즘 메시라는 걸로 정확한 문헌들을 다 챙겨왔고요. 자연어 검색을 통해서 최신 문헌들도 같이 갖고 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문헌들을 다 찾은 거가 되겠죠.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이렇게 해서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모든 문헌을 다 찾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건 뭐죠? 우리가 스마트폰 앱, 모바일 앱과 관련된 세트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4번, 5번, 6번도 차례로 만들어 보시고 7번까지 해서 마지막 최종 엔드까지 한번 천천히 만들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도 찾아 같이 보시면 되겠고 저도 같이 할 테니까 화면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해야 될 작업은 먼저 모바일 앱과 관련된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메시텀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한 키워드, 난 스마트폰 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찾아보게 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는 용어로 네, 귀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엔트리 텀들을 보니까 내가 쓰는 용어들이랑 유사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다음에 트리 구조도 보니까 맞는 것 같다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개념적인 정의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맞네라고 하시게 되면은 Add to Search 빌드 합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통제어는 복사하셔서 어드밴스 서치에 오신 다음에 위에는 태그가 없을 때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그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붙이고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모바일 앱과 관련된 검색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검색하셔야 되겠죠? 자연어 검색할 때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통제어로 쓴 걸 꼭 한 번 다시 넣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OR 하고서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한 가지 또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고 복수 형태예요. 복수 형태면은 단수 형태도 따로 한 번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단수와 복수는 따로따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를 동시에 갖고 있게 되면은 단수, 복수 다 집어넣으셔야 되세요. 검색에다가. 뭐, 그 다음에 또 OR 하고서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엔트리 텀에서
넣고 싶은 것들, 뭐 저는 모바일 앱스 뭐 이런 거 넣어볼게요.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고 뭐더 넣으시고 싶으면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개만 일단 집어넣고 애드 버튼 누를게요. 그래서 자연어 검색 완성시켰고 애드 트위스트를 통해서 자연어 검색을 합니다. 혹시 제가 좀 빠르다고 느껴지시면은 교환을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자연어를 만들었어요. 물론 키워드를 똑같이 이렇게만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실습이니까 키워드는 좀 달라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똑같이 샵 4번과 샵 5번을 입력을 해서 애드 트위스트를 해서 네, 이게 뭐가 좀 이상해졌네요. 뭐가 타이핑이 뭐 옵션이 들어가서 지금 좀 이상해졌는데 저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개를 이제 5R로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5R로 조합을 해보니까 이제 샵4, 샵5로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시는데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22,000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거는 우리는 이거죠. 알코올린 세트로 만들어진 이거 샵 3번과 모바일 앱 세트로 만들어진 샵 6번을 엔드로 조합하면 이제 그 최종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결과까지 가보도록 하실게요. 그래서 샵 3번과 샵 6번을 이제 엔드로 조합을 해서 검색해라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76건 등장했어요. 선생님들은 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이제 자연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76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은 그 76의 숫자를 들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체계적으로 검색을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모바일 앱과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과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논문들이 76개 등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내가 그냥 임의로 검색한 것보다 결과를 컴팩트하게 최적화하게 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이 결과들은 대부분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가 줄어드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결과가 더 많이 등장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뭐 몇 건 그렇게 줄지는 않았잖아요. 한 100몇 건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연구 주제에 따라서 막 천몇 건 막 이렇게 뭐 줄 때가 있습니다. 몇천 건씩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체계적인 검색을 할 때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1번, 7번까지 오니까 뭔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요 포맷대로만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진행하시다 보면은 요 포맷까지 오는데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사실 오래 걸리는 건 통제어 선정과 자연어 키워드 선정하는 게 오래 걸리고요. 왜냐면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일이 확인하고 이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게 식을 만드는 건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이게 금방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단계들이 오래 걸리는 것 뿐이고 여기에 더 훨씬 더 빨리 걸립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렇게 어차피 앞에 단계들은 검색할 때 원래 하시는 단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오시게 되면은 내가 최적화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결과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04건에서 내가 그냥 쭉 눈으로 보면서 빼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엔 누락된 게 있을 수 있다. 여기 누락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누락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내가 챗GPT한테 그냥 시켜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음.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메시텀이 존재하는지를 일단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또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연어 키워드를 많이 줍니다. 근데 많이 주는데 이게 읽다 보면은 뭐냐면은 좀 범위를 얘가 넓게 줘요.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늘 넓게 줍니다. 제가 좀 더 조절해봐라고 했더니만 조절을 잘 못하고 좀 넓게 줘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요 방식을 씁니다. 어, 제시해준 자연어 키워드를 충분히 생각해서 재검토를 해보자. 일단 모래 해보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 다시 제시해 줄 때는 개념별로 구분해서 주되
확률 점수를 함께 부여해서 내가 그 키워드를 채택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제시해줘.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은 대상 집단에 어마어마하게 키워드를 너무 넓혀놨거든요. 이런 것들, 주요 결과들도 굉장히 넓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좀 생각도 좀 오래 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에 대해서 좀 제시들을 할 때, 요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는 거를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나요? 자, 스마트폰 앱은 한 95%는 채택을 하셔야 되는데 연구가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디지털 인터베이션 같은 경우는 폭넓게 써서 포괄적 검색 유리하나 노이즈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채택할 때 좀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고민할 때.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은 채택 확률이 되게 낮은 것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70% 같은 경우, 브리프 인터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68% 이렇게 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버려버리면 되겠죠.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해주면은 얘가 이거 다 포함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걸러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률 점수를 좀 제시해줘 이런 방법들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제가 이거 그러면 너가 검색식을 한번 펌메이드에서 한번 네가 실행을 해봐. 그리고 네가 나온 논문들 중에 최근 10편만 한번 정리해줘라고 했더니만은 요거 나타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환각 현상이 가끔 나타나요. 펌메이드에서 검색 안 되는 것들인데 결과처럼 있는 것처럼 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 출처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이상한 거 보이시나요? 이거 앱 4주하고 이거 이상한 기호. 이거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가장 최근 걸로 처음에 10편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제 연관성이 높고 근거 수준도 높고 과학적인 오류도 없고 SCI에 색인된 논문들로 10편을 정리해줘라 했더만 한 2분 18초 생각하더라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이게 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최신성이 필요한지 또는 근거 수준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좀 프롬포트는 좀 달리해서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펌메드 검색에서는 이제 필터를 통해서 아티클 타입을 제한할 수 있어요. 챗GPT는 내가 그냥 RCT 또는 뭐 이렇게 뭐 RCT로 해줘 이렇게 지금 지정해 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게 필터를 통해서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원문을 이제 내가 이제 검색한 결과가 있게 되면은 앞전에 보셨지만은 우리가 76권에서 이 원문의 검색 결과를 보셔야 되잖아요. 검색 결과는 여기 이전의 검색 방법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어딨냐면은 도서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은 서치의 이저널의 이용 안내 페이지 있습니다. 이저널의 이용 안내 페이지. 서치의 이저널의 이용 안내요. 여기 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저널 검색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들 보셔야 될 거는 세 번째 있는 펌메드 구글에서 논문 제목으로 검색 후 PDF 보기입니다. 요 검색 가이드 바로 가게 누르시게 되면은 로그인 하셔야지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캡처를 다 해놨습니다. 순서대로 가시면은 풀텍스트 링크를 눌러서 원문까지 열어볼 수 있는 것들. 아까 챗GPT는 저작권에 제한돼서 못 열어요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도서관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도서관에는. 그럴 때 원문 복사 신청이라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펌메드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들 중에 기능 중에 하나는 시밀러 아티클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시밀러 아티클 같은 경우들은 이제 아까 우리가 펌메드에서 검색한 결과에 하나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초록이 끝난 다음에 요 뒤에 시밀러 아티클즈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 아티클이 너무나 코어한 아티클로 너무 좋아요. 좋은 아티클이 있게 되면 그 아티클 주제 연관성이 높은 것들만 보고 싶겠죠? 그때는 요 시밀러 아티클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 아티클에 메시턴 분석해서 뿌려주는 거라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아요. 검색 결과 저장은 뭐 세이브 버튼으로 하실 수 있는데 요새는 다 엔드노트 프로그램 쓰고 있으셔서 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엔드노트 프로그램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럿은 내가 검색한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검색을 했잖아요. 오늘 뭐 7번까지 검색을 했는데 이거 논문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최신 논문들을 또 나중에 한 3개월 뒤에 검색할 때 또 검색을 1번부터 7번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검색한 샵앤드 샵 6에서 크리에이트 언론 누르시게 되면은
내 이메일 계정 지정된 걸로 검색을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지정한 것들로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 복잡한 검색을 한 번씩 돌려서 결과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이메일로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주로 보는 저널명들로 얼럿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두시게 되면은 이 저널에서 새로운 논문 튀어나오게 되면은 검색해서 자동으로 제 알람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검색에 대한 얼럿을 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검색식, 뭐 저널명들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저널들에서 새로운 논문이 등장하면은 알람 오게끔 해줘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게 됩니다. 구글 검색 활용법은 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 그냥 자료집을 참고하시면은 제가 캡처 해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구글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구글은 학술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학술지만 검색해야 한다고 앞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꼭 내가 논문에 대한 신뢰도는 평가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설명 한 번 더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AI로 검색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게 되는데 사실 요새는 AI한테 앞전에처럼 이렇게 펌메드한테 펌메드에서 검색해줘 이렇게 잘 안 합니다. 펌메드 검색해줘라고 안 하고 눌러서 심층 리서치라는 걸 주로 이용하시게 되죠. 이거 하시게 되면은 거의 A4 몇 장짜리로 보고서 형태로 검색해서 수많은 아티클들을 실시간으로 검색을 끌어오게 됩니다. 챗GPT는 심층 리서치, 제미나이는 딥 리서치, 네, 코파일럿은 스마트라는 메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다량의 문헌을 탐색하고 실시간 웹 탐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는 이제 프롬프트만 이렇게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잘 짜서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펌메드 교육이 이렇게 한번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달에는 AI로 학술 자료 검색하기 교육을 해요. 그래서 바로 오늘 펌메드 교육이 11월이잖아요. 그 전 달에는 AI로 검색하겠습니다. 그 AI 검색, 펌메드 검색, AI 검색, 펌메드 검색 이렇게 저희가 검색 학술 자료 검색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매달마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 거 다시 보시려면은 여기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10월 달에 했던 거 보실 수 있고 자료집도 다 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혹시나 나는 다음 달에 다시 듣고 싶다면 다 12월 달에 또 AI 검색할 겁니다. 학술자료 검색해서 그때 신청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생성형 AI는 짧게 설명드린 이유는 별도로 확장해서 또 별도 강의를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펌메드를 쓰실 때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를 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펌메드는 매들라인과 PMC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실제로 통제어와 자연어만 잘 활용하시게 되면 크게 검색에는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통제어는 정확률을 높이고 자연어는 최신 문헌 노래를 방지한다. 그리고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보조적인 도구로, 그러니까 좀 학술적인 신뢰도가 없는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성형 AI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얘 단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아직까지는 환각 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펌메드를 검색할 때 내가 어떤 개념을 추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것들을 오늘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제 하시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 이제 생기실 거예요. 그러시면은 도서관에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채팅창으로 그 링크를 하나 드렸고요. 지금 오프라인에 계신 선생님한테는 제가 QR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요거 QR 스캔해 주시면은 딴 건 아니고 오늘 도서관, 아니,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가 뜰 텐데 요거 아마 스캔해 주시면 되겠고 네, 교육 만족도 설문지니까 그냥 항목은 짧습니다. 그래서 짧게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